안녕들 하세요. 벌써 꽃피는 춘삼월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교재 요약집을 보는데 작년에 걸 좀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오타가 몇 개 나왔어요. 이거 뭐 단어 이런 것들은 하면서 수정을 해드릴게요. 괜찮겠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세법을 배우는데 기본서 과정이 끝나고 요약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 요게 기본서 그 전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지방세 위주로 처음부터 나갔고 오늘은 이제 포인트 되는 것만 올해 나올 가능성 비중이 높은 단원들만 찝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나가되 우리가 1월 달에 했고 이번 시험에 비중이 없는 것들은 그냥 3월에 강의를 넘어갈까 합니다. 아예 안 하느냐? 아니죠. 5, 6월 달에 그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 4월 요 2달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하시면은 올해 원하는 점수는 맞지 않을까? 노. 공부하신다면 공부 안 하면 다 안 되는 거고. 자, 출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맨 먼저 5페이지 5쪽을 봅니다. 5쪽. 자, 5쪽에 보면은 01 조세 총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조세라는 것이 뭐냐? 조세라는 건 세금을 조달하는 것, 즉 우리끼리는 세금이다. 끝.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세금, 공부할 때는 조세라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은 부동산 세법은 몇 개만 배우느냐? 5개만 배워요. 이 5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5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거래 순서는 많이 강조했죠. 순서만 알면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야. 부동산이라는 건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또 당황하고 있어. 지금부터 2달 전에 했는데 사고 파는 거예요. 따라서 조세의 순서도 사고, 보유하고, 팔고 이 순서대로 교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취득세. 어이구 다 아시네. 설마 1월 달에 배운 걸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전혀. 그래요? 그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등록면허세. 과거에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등록면허세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죠?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 다음에 야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팔면은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이 5개만 배우는 거야. 자, 부동산 사면은 뭘 내요? 취득세.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건 등록면허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팔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이 5가지가 조세가 되겠죠. 그러면 5가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이걸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론을 총정리했다.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론 총정리. 그러니까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배울 5가지 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배우는 거죠. 요게 작년에 여기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 조세 총론이라는 과목에서만 2문제지 이 안의 내용이 여기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2문제가 아니야. 해서 3문제가 될 수도 있고 4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엔 일단 여기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
그럼 조세총론에 두 문제 나온 건 공부 안 해도 돼. 올해 연속 철제가 안 됩니다. 뺀 나머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제일로 힘들어요. 오늘은 많이 달려야 돼. 해서 조세총론에 관한 것은 조세에서 사용하는 이론을 총정리하는 걸 배우는구나. 그럼 앞으로 안 배웠지만 배울 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오늘 배우니까 이 5개를 다 배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범위가 제일 넓다는 얘기죠. 이렇게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5쪽 나와 있는 1번 조세의 정의, 요건 내비로 두고 2번 조세의 특징부터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조세의 특징이다 그러면 첫째 뭐가 나오느냐? 무조건 아셔야 될 거죠. 과세, 주체. 우리가 과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세라는 말은 시험 볼 때까지 지겹게 나오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야. 세금을 매긴다. 그럼 과세 주체는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누가 세금을 매기느냐? 또는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할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과세 주체는 딱 둘 뿐이 없습니다. 누구와 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국가를 뭐라고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방세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주체가 양과로 1번 나왔죠?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는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그런다? 지방세라 얘기합니다. 끝.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세법은 주변에 널린 게 세금이야. 따라서 억지로 공부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넓은 의미는 국가야. 그리고 국민이 있어요. 국민은 국가에다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불이익 주겠죠. 가산세를 물린다든가 압류한다든가 들어가죠. 좁은 의미는 가정이야. 가정에서는 누가 국가냐? 여러분들이 국가야. 그럼 누가 국민이냐? 배우자. 바깥분이 국민이야. 한 달에 한 번씩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돼.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바쳐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못 갚으면 세금을 안 내면 불이익 줘요, 안 줘요? 국가처럼 똑같아. 불이익 주는 거야. 어떤 불이익 주죠? 밥 안 줘. 제발 치사하게 먹는 거 갖고 내지 마라. 먹이면서 나중에 돈 벌어라고 고독해야 되겠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은 의미는 국가와 국민, 그 다음에 좁은 의미는 가정을 뜻한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조세의 목적은 재정적 수입을 조달한다. 말이 어려워.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세금 걷는 거야. 그럼 세금 걷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가정부터 해보죠. 바깥분이 세금을 냈어. 한 달. 월급을 가져왔어. 그럼 여러분 뭐예요? 밤새 웃으면서 돈을 쪼개죠. 요건 애들 적금 보야 돼. 요건 대출이자 갚아야 돼. 이건 애들 보험료 내야 돼. 용도를 정해놓죠. 바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 목적세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요 용도 이외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들 적금용으로 받았는데, 적금용으로 쪼갰는데 이걸 갖다가 쇼핑하는 데 쓴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 요거는 보험료, 요거는 적금, 요거는 대출이자 하고 돈이 남어. 그럼 오늘 월급날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치맥합시다. 요런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세라 얘기한다. 해서 요거는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용도가 정해져 있다. 목적이 정해져 있다. 뭐라고 그러죠? 목적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뭐가 된다? 보통 세더라. 끝.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과태료, 과료. 벌금이나 과태료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부과되는 벌칙의 성격이죠. 얘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한민국 사람이 같이 세금 내는 거는 조세가 되고 그중에 한두 명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것들은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이거는 매년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제할 게 없으니까 안 나오던 거 하나씩 툭툭 줄까 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벌금, 과태료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에 규정됐다는 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하죠. 모든 건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자 보죠. 굉장히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네. 굉장히 멋지시니까 세금 내지 말아요. 미안해. 젊으니까 참을. 세금을 이분 것까지 다 내세요.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해야 된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가 되겠죠.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이 한번 배웠었는데 마무리 강의를 이건 왜 하느냐 하면은 지난 3월 3일이 있었죠. 3월 3일이 무슨 날? 삼겹살 데이. 이제 제발 먹는 거 갖고 하지 마라. 납세자의 날이에요. 1년 중에 하루 납세자의 날. 그럼 납세자의 날은 뭐냐? 성실 납세자를 갖다가 표창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 표창은 연예인 2명 정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표창을 합니다. 요번에는 남자분은 미남 배우 김수현 씨. 누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여자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송지효 씨라고 두 분이 받았어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한 52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납세자의 날에. 그래갖고 거기서 한 얘기를 내가 얘기하려고. 뭐라고 나왔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조세법률주의.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끔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겠다.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부동산 세제를 선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세금의 완화를 약속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2년 만에 대통령이 참가했고 그 다음에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의 혜택을 주고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건 완화를 할 거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요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 남아있는 임기 4년 동안에 이 정책대로 갈 확률이 당분간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좀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3월 3일 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데이, 이제부터는 세법 배웠으니까 납세자의 날. 그래서 표창을 받잖아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면 좋습니다. 한번 받으면 공항을 이용할 때도 특혜를 받고 모든 세무조사도 내가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 표창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개업하셔가지고 세금을 완벽하게 내 표창 한번 받으면 나중에 한 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마무리가 이게 아니었었는데
한 방을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바로 요게 3월 3일. 3월 3일 무슨 날? 납세자의 날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매년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 첫째는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다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건 아니죠. 물건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취득세 내고 어떤 사람이 재산세 내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걸 과세표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표라고 얘기하죠. 친구끼리 그런 얘기하죠. 아, 이번에 너무 과표가 많이 잡혔어. 돈 잘 벌었단 얘기예요. 세금 많이 내고. 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과표가 너무 적게 잡혔어. 돈 못 벌었단 얘기죠. 과표가 크다. 그러면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고, 과표가 적다. 그럼 돈 못 벌었으니까 세금도 거의 안 내죠.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세금에 대한 비율이 몇 퍼센트냐. 세금에 대한 비율을 뭐라 그런다? 세율이라 얘기하죠. 바로 이 네 가지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5가지 조세 할 때마다 4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취득세에 나온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에서 나올 수 있고,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고, 세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올 수 있고. 그래서 5가지 조세의 공통사항이 4개야. 이 4개는 시험 때까지 지겹도록 배웁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야. 4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자, 정리할게요. 과세 요건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몇 개가 있다? 4개. 물건을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사람을 납세 의무자. 금액을 과세 표준. 비율을 뭐라고? 세율이라 한다는 것. 요거 친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4번.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야, 너 세금 내. 그럼 국가가 뭐 해줄게. 이게 반대급부야. 이건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어야 돼. 반대급부가 없다는 건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돈 벌었으니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걷는 게 조세지. 너 이거 내. 그럼 국가가 뭐 해줄게? 이럴 수는 없단 얘기죠. 따라서 반대급부 있다 없다? 없다. 반대급부 없다는 말은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다 하는 건 사용한 대가로 내는 거니까 세금으로 볼 수 없죠. 대표적인 3가지가 있죠. 전화, 전화세, 노후, 전화요금. 사용한 만큼 내는 건 조세가 아니라 요금이 된다는 얘기죠. 전기요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가스 싫어, 수도요금. 이렇게 사용료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맞고,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라는 건 돈으로 낸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이거 다 알고 있죠? 세금 뭘로 내? 여러분이 다 아니까 시험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나와. 뭐냐?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물납이라 얘기하죠.
요 물납은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5가지 조세 중에서 우리가 재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종부세도 물납이 있었고 소득세도 물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으로만 다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물건을 댄다니까 가지고 있는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 다 냈어. 그러니까 국가는 부동산만 많이 갖고 있지 돈이 없어요. 예산 집행을 못해. 그럼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인기도 없어. 안 팔리는 물건이야. 그럼 남한테 부탁하죠. 그럼 수수료 또 나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안 팔리는 것만 내니까. 그래서 다 폐지를 시키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하나만 남겨놨으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죠. 뭐만 물납제도가 있다? 재산세만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돈으로 내는데 얘는 물건으로 받는다. 이유가 뭘까? 금액이 커. 금액이 커서 현금 동원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야, 너 세금 많이 나왔지? 돈 마련하기 힘들지? 그럼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내. 그럼 금액이 많다는 건 기준이 뭐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으로 납부해야 되느냐? 부동산으로만 됩니다. 부동산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세요. 보세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취득하면 어디에다 취득세 내야 돼요? 서울특별시가 가져가. 이건 뭐 우리 동네를 봐도 돼요. 강남구는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받아서 꾸려나가는 거야. 이거는 외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세금은 딱 둘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다 쓰고 재산세는 기초단체가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재산세 낼 때 물건으로 납부하면은 강남구청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야지. 관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강남구를 뭐라 그러냐? 관할구역이라 얘기한다는 것.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재산세를 낸다. 그럼 강서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받아줍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으며 부산의 땅으로 물건 납부 신청하면 거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는 강서구청의 재산이 된다는 것.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됩니다. 관할구역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일시불이 원칙인데 예외로 2번에 나눠낼 수 있다. 2번에 나눠내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할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분납이라 얘기합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납과 분납은. 그럼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3가지에 있는 제도라는 것. 그러니까 물납은 재산세만 있지만 분할납부는 3가지 조세가 있다는 것. 그럼 다른 것들은 일시불로 걷는데 얘는 왜 2번에 쪼개서 걷느냐? 부담될까 봐. 금액이 커서 부담될까 봐. 그럼 금액이 얼마냐?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하면. 그리고 한 번 내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나 3년 있다 낼 거야. 노. 한 번 내고 잔금은 2개월 이내 내는데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면 2번에 나눠 내는데 이거를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죠. 250만 원에 곱빼기면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땐 이렇게 걷고 500만 원 초과하면 이렇게 걷어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500만 원 이하다. 그럼 일단 250만 원 내고 초과액은 그렇죠. 2개월 이내 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기출 나왔던 거죠. 400만 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내래요. 자, 침착하게. 됐어. 내가 인하구로 사는 거야. 지금 아내가 훈훈하고 다들 졸리고 죽겠죠. 저도 이거 너무 훈훈한 것 같아요, 이가. 아, 그래? 괜찮아요? 각오하고 왔으니까. 자, 그래서 400만 원인 경우라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재산세 1번 나왔고 종부세도 똑같이 400만 원 나왔어. 그럼 500만 원 이하니까 250만 원 기본이죠. 그럼 초과액 얼마? 150만 원. 그럼 시험에 나온 게 뭐냐? 나중에 내는 금액이 분납세액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내는 거. 그럼 시험에 이런 지문 나왔으니까 1월 달도 했는데 오늘 또 하는 거야. 시험에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자꾸 할 거예요. 지겹도록. 나는 지겨운데 여러분 눈은 항상 신선하잖아. 그죠? 어쩌면 좋을까? 괜찮아요. 매년 겪는 일이야. 나는 포기하고 들어왔어.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문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봐, 이렇다니까. 난 지금 정답을 읽어준 거야. 여보세요? 최대라는 말에 넘어간 거야. 당연히 400만 원이면 250만 원 기본이면 최대 얼마까지? 150만 원. 만약에 450만 원이면 250 내고 최대 얼마 내면 돼? 250. 알아. 200.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괜히 최대 하면은 괜히 어색하게 본단 말이야. 이 금액일 때 최대 이만큼은 나중에 낸다는 얘기죠. 잘 봐요. 1월 달에도 똑같이 설명했어. 그로부터 2달 뒤에 또 했어. 또 틀려. 여러분 처음에 그 대답들 들었어요? 내 진짜 창문만 조금 넓었으면 뛰쳐내려갈 뻔했어.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식으로 외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느껴보니까 똑같은 말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설마 이거 틀리겠거니 하는데 틀리는 분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지금도 봐. 몇 분은 맞았다라고 고개 끄덕거리는데 틀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 지금 다시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겁을 내서 하니까 안 돼.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일 때는 반반씩 2번에 나눠낸다. 끝. 그 다음에 종부세는요. 이렇게 공부해. 얘도 외우지 말고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종부세죠. 그럼 재산세와 기준이 똑같아.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다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 부담이 되니까 기간을 연장을 시켜줬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럼 재산세와 같이 공부하니까 250만 원에 곱빼기는 얼마가 될까?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일 때 재산세와 기준이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재산세가 400만 원인 경우 나왔다가 몇 년 뒤에 종부세에서 400만 원인 경우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고 갔더니 똑같은 금액이 나온 거야. 가슴 뛰어 안 뛰어? 뛰니까 실수하는 거야. 왜? 아는 문제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니까. 400만 원이면 일단 얼마 내요? 그 다음에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웬일이야 이건 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게 시험 문제예요. 2번 나왔단 얘기야. 400만 원. 왜냐하면 500만 원 초과다, 10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반반이니까 출제하기 재미없어. 바로 요럴 때. 왜? 500만 원 초과는 반반이니까 똑같잖아. 아닐 때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초과액이 달라지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이 공부하는 거야. 왜?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니까.
그럼 똑같다는 거 알잖아. 이걸 공부식으로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려니까 안 되는 거야. 똑같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요, 일단 부동산을 파는 거야. 그럼 목돈이 생기죠. 목돈 생기니까 금액이 커.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내야 된다? 2개월 이내 내야 되죠. 그럼 나오잖아. 250만 원 초과일 때는 곱빼기 얼마야?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초과. 그럼 1,000만 원이면 곱빼기가 얼마야? 2,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걷고 2,000만 원 초과일 땐 이렇게 걷어란 얘기죠. 내용이 다 같은 거야. 그럼 양도소득세가 얘가 나왔고 1년 있다가 다음 시험에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1,6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잘 봐요. 1,6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초과죠. 자, 침착하게. 이놈의 내 소리는 언제까지 나올 건가? 다시 hen지.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다 공부해야 돼. 1,6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하죠. 2,000만 원 이하는 기본이 얼마야? 1,000만 원. 그럼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600만 원이 되죠. 어때요?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세법이에요. 따라서 분할납부 허용하고 있는 건 몇 개가 있다? 3개. 뭐뭐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없어요. 이런 게 계산 문제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해서 재산세만큼은 물납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다. 이게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온 게 뭐냐? 재산세 나왔어요.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분납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여기까지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꼭 알아요. 물납 분납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요건 4가지 있는 뜻. 그 다음에 6쪽 보세요. 6쪽 보면 다시 강조합니다. 조세의 분류 보면은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방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밑에 국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과세 주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과세 주체다 그러면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지방세다 그러면 지방세 3글자니까 3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3가지는 지방세다.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볼까? 서울특별시 강서구다. 취득세는 어디로 가죠? 서울특별시. 재산세는 어디로 가죠? 강서구.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거란 얘기죠. 그럼 다 이게 지방세란 얘기예요. 세무서에다 내면은 국세야.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내면은 지방세니까 우리 동네만 공부하면 돼.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가니까 지방세. 재산세는 강서구청에서 가져가니까 지방세야. 그럼 세법에서 말하는 국가는 누구냐?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왔어. 구청에서 왔네? 지방세. 세무서에서 왔네? 국세. 이것 따져보면은 다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가? 그건 아시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광역단체, 기초단체 중요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데 얘는 외우지 않아도 돼. 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나 지역자가 이름에 나와. 그럼 이것들은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 그러니까 세 가지 지방세만 꼭 알아두면 나머지는 이름에 힌트가 나와. 세법은 항상 문제 힌트가 나와요. 이런데도 지방자, 지역자 있으면 뭐가 된다? 지방세. 끝. 뜻을 몰라도 돼. 나중에 배우니까. 오늘은 국세, 지방세 공부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6가지만 먼저 신경 쓰세요.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는 것. 끝. 그 다음에 국세. 국세는 국세 2글자니까 2개만 정확히 알면 돼요. 뭐가 있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는요, 넓은 의미의 소득세 속에는 종합소득세도 들어가 있고 양도소득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 소득세 품 안에 있는 거다. 소득세 일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 이름에 힌트가 나와. 국가가 관리한다는 뜻이 나와. 교육세. 교육은 백년지 대계야. 어디에서 관리한다? 어디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안 그런가? 됐어. 국세. 그 다음에 인지세인데, 인지세는 여러분이 수입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입인지라는 거, 이거는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알면 돼요. 매매계약서에 왜 인지를 붙일까? 이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그 눈빛으로 나 쳐다보지 마라. 왜 매매계약서에 왜 인지를 붙여야 돼? 뭐지? 하나도 안 들려. 세금 거들라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야? 국가정책에. 이건 뭐냐? 그만큼 쓰임새가 많겠죠.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라고? 대단한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지를 붙이라는 건 국가가 보증하겠다는 얘기야. 그 서류를. 그래서 인지를 붙이는 거야. 제 말 이해 가요?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인다. 인지는 뭐냐? 국가가 그 서류를 보장,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서 국세가 되더라. 끝. 지금 봐요. 인지를 왜 첨부해요? 했더니 돈 벌라고, 돈 필요해서, 수수료니까. 결론은 국가가 그만큼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인지 붙이는 거죠. 면허시험장 갔어요. 필기원서 접수할 때 인지 첨부하잖아. 그건 뭐냐? 이 서류에 대해서 붙으면 국가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인지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외우는 것보다 낫잖아. 다시 한번 인지.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왜 붙여? 국가가 그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마크란 얘기죠. 이제 좀 대화가 되네. 근데 그럼 뭐해? 지금부터 2주 뒤 원점으로 다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2개 끝 무조건 알아야 되고, 이거 이외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알아두면 완벽하다. 근데 상속증여세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왜?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국세다. 끝.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안 봐도 됩니다. 구색 맞추려고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는 뭐가 있고 지방세는 어떤 게 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7쪽에 넘어가서 2, 3, 4 필요 없고요.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2번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2번 종량세라고 나와 있죠? 박스에 공식 하나 나와 있죠? 누런 세 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돼 있죠? 세율 밑에 금액, 괄호 안에 정율, 세율 이렇게 돼 있죠? 금액이니까 정율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정액세율이라 합니다. 그거 하나 고치시라고. 어딘지 못 찾았죠? 양괄호 4번, 동그라미 2번 종량세 박스 공식에서 세율 밑에 금액 옆에 괄호하게 정율, 세율 나온 거 있죠? 그걸 뭘로 거쳐라? 정액세율. 누나 그 밑에 거만. 있다. 여기는 위에는 정률세율 맞아요. 두 번째가 정률이 아니라 정액이 된다는 것 이따가 한번 더 볼게요. 그것만 고치면 돼. 시험과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8쪽 양괄호 6번 조세의 독립성에 관한 것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나올 때가 됐고 여러 가지 배우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